네, 오늘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6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다가 다 못 끝낸 게 있었죠. 일단 뭘 배웠는지 리뷰를 신속하게 합시다. 어나운스먼트는 뭐 뻔하죠. 홈워크 넘버 3인가요, 이제? 네, 이메일로 다시 보낼 거예요. 네, 포스팅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리뷰를 합시다. 지난 시간에도 리뷰를 했지만 우리는 리얼 랜덤 베리어블 또는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투이티브한 어떤 접근법 어땠죠? 그냥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는데 소스예요. 아웃컴이 뭐라고요? 리얼 넘버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될 때 이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이런 probability 스페이스를 이제 갖는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리얼 넘버, 보렐필드, probability measure인데 요게 알바일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알바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어떤 네트워크나 뭐 딜레이 이런 걸 하다 보면 영원히 뭐가 안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패켓을 여러분 보내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킷을 보내는데 중간에 네트워크 스위치들이 finite buffer 사이즈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막 다른 노드에서도 막 오다 보면 얘가 그냥 몇 개 버려요. 그럼 얘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을 여러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uncertainty가 아닌 스칼라니까 모델링 하면 안 오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보내는데 어떤 finite한 리얼 넘버를 할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알바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나오는 어떤 extended real number 중에 넘버가 나오는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을 때 요거를 뭐예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은 대충 학부 때 배웠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abstract한 probability 스페이스가 있고 그래서 오메가가 나오면 어떤 measurable function x가 있어서 얘는 그냥 단지 이 오메가를 extended real line에 있는 어떤 넘버로 매핑할 뿐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굳이 복잡하게 안 봐도 된다라는 게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운 거였고 거기서 키가 뭐였어요? 키가 소위 말하는 CDF라는 거였죠. CDF가 뭐라고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그래서 숙제도 나오듯이 이제 percentile, 그다음에 centile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그건 백분율이고 10분율도 있어요. decile, 4분율도 있어요. quartile. 이런 걸 제너럴한 것을 이제 퀀타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잘 안 쓰죠. 사람들이 뭐 퍼센트 포인트만 맨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뭐 심지어 뭐 그냥 퍼센트라고 했다고 뭐 퍼센트 포인트라고 안 했다고 막 물어뜯는데 정작 퍼센타일은 또 모르더라고요. 큰일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CDF를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CDF는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CDF는 이거 노테이션이죠. 그렇죠? 스탠다드 노테이션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캐피탈 F는 CDF를 위해서 우리가 리저브 해둘 거예요. 이 과목 내내. 그래서 이게 CDF다. 무엇의? 랜덤 베리어블 X의. 그리고 이 CDF는 이렇게 그냥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이름을 갖는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extended real line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R에서 0, 1로 가는 것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모든 all real
랜덤 베리어블스의 집합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x가 넌제로 확률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안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을 거예요. 걔들만 묶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no point mass at plus minus infinity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뭔지는 오늘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없는 리얼 랜덤 베리어블스에 대해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CDF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CDF가 사실 거의 만능인데 이게 이런 놈들에 대해서만 정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정의했었죠?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PDF 가지고 정의할 수는 없죠. 아직 CDF로 정의 안 했으니까. 뭐 가지고 정의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 probability measure 가지고 정의해야죠. PX.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X X. 자, 주의할 것은 이 인터벌 노테이션은 뭔지는 다 알죠, 여러분? 이건 set이에요, set. 알겠어요? 집합이에요. 네, 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set 펑션이고 맞죠? 말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x를 measurable func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보렐필드 상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inverse image가 x를 이용한 inverse image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괄호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또 할 수 있어요? 오메가를 써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쓰는 방법은 다양해요. 네.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계산할 때는 뭐 거의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학부 때는 거의 다를 바 없는데 그러니까 저런 걸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그 연구를 할 때 좀 어드밴스드 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메저 디어리나 프로바빌리티 디어리 수업을 수학과에 가서 안 듣고도 안 그러면 들어야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거 왜 하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꼭 참고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했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PDF라는 걸 정의를 해서 어떻게 썼어요? PDF는 본래는 어떻게 했었죠? 요거를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이게 discrete, continuous, mixed라고 해서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들을 세 타입으로 나눴어요. 이게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discrete 타입이고 continuous 타입, mixed 타입인데 discrete 타입은 뭐라고 했죠? discrete 타입은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이 countable 해요. 기껏해야 at most countable. 많은 경우에 finite 하죠. 예를 들면 뭐예요? 동전 주사위라고 합시다. 1에서 6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거죠. 디스크리트한 경우,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뭐냐,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요 CDF를 가지고 나눠요. CDF를 가지고. 그래서 CDF가 프로퍼티가 있었죠. 어떤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 값들은 당연히 0 이상이고 1 이하죠. 확률이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프로퍼티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 증명할 것들이에요. 오늘 증명할 것들. 예를 들면 어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됐죠? 1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x가 0으로 가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다. 그다음에 x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x축에서 줄어들면서 어떤 x0로 접근하면 그렇죠? f 리미트 x가 줄어들면서 x0로 접근하면 fx의 x0 플러스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잘못 말했어요. 그건 정의고 fx 오브 f 서브 캐피탈 x 오브 x0죠. 네, 말로 하는 게 이상한데 프로퍼티를 다시 쓰면 순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두 번째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1이고, 세 번째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이고, 네 번째 리미트 x가 줄어들면서 x0로 갈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잘못 썼는데 이게 사실은 뭐의 정의냐면 이것의 정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잘못 썼는데 요게 요런 노테이션이에요. 노테이션. x0는 넘버고, 알겠어요? x0는 넘버고 그냥 슈퍼스크립트로 플러스를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x가 아규먼트가 x0보다 큰 쪽에서, 양인 쪽에서 접근할 때, 알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고, 네 번째 프로퍼티는 뭐냐면 이것이, 이 극한이 뭐랑 같다고요? 그냥 CDF를 x0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빼먹었죠? 너무 당연한 걸 빼먹었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x1, x2이면 fx, x1 less than fx, x2. 네. 여기는 부등호, 여기는 등호. 잊지 말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뭘 하자고 했었냐면은 얘들을 증명하자고 했었어요. 제가 요거 세 개를. 근데 이거 세 개를 증명할 시간은커녕 요 대표적인 유명한 discrete continuous random variable들도 다 파악을 못했었죠. 두 개 못했었어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이런 프로퍼티를 봤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분류하느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웃컴으로 어떤 카운터블 한 집합에서의 리얼 넘버, 그러니까 리얼 넘버 셋이 있고 그 서브셋 중에서 카운터블 셋이 있죠.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 예를 들면 거기 있는 멤버들만 나오는 어떤 랜덤 베리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살펴봤어요. CDF가 어떤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CDF가 piecewise constant, 조각적 상수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discontinuity는 jump discontinuity, 계단 오르듯이 탁 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discrete random variable들이라는 그러니까 타입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라고요? CDF 기준으로 CDF가 piecewise constant 하고 jump discontinuity만 갖는. 물론 얘는 다 만족해야 돼요. 참고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right continuity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정규분포, 아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마 나왔었나?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었나? 정규분포 같은 거는 보니까 CDF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준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도 0이 아주 작은 데서도 아주 있긴 있죠. 라이트 테일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값이지만 있긴 있는데 이렇게 오다가 평균 근처에서, 물론 제로민이면 제로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2분의 1에 탁 닿고 이 점을 중심으로 포인트 시메트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1로 점점 수렴하죠. 맞습니까? 그런 건 CDF가 continuous function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제법 많으니까 하나 또 묶자. 그래서 CDF가 continuous function이면 X에 continuous type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둘 다 아닌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믹스드 타입은 여러분이 뭐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보면 매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에서 more than one random variable이 있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2개나 3개나. 그때 보면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 연산을 해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렇죠? 뭐 시그널 더하기 노이즈 이런 거 이미 했잖아요. 네. 하여튼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continuous 할 경우에 CDF가 continuous 할 경우에 differentiable 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PDF를 정의했어요. 지난 시간 거 리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엄밀히는 어떻다고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요 안에서도 아주 작은 셋, 디퍼런시able CDF를 갖는 녀석에 대해서만 PDF를 정의할 수 있지만 워낙 이 PDF가 어때요? 우리의 인투이션과 잘 연결이 돼 있다고 했죠.
그 인투이션이 뭐예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도 쓰고 싶고 여기도 쓰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뭘 가져왔어요? Generalized Function in 예를 들면 디렉 델타 같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학부 때 배웠듯이 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들은 PDF를 구하면 그 CDF의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던 위치에서 그 점프 양만큼의 디렉 델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조금 전에 잘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물리 1에서 역학 배울 때 또는 기계과학생이 있을지 모르는데 역학을 배울 때 실제로 처음에는 자세히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처음에는 포인트 매스를 가정해요. 포인트 매스는 뭐냐면 질량은 있는데 논제로인데 부피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 매스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F는 MA, 그거 다 포인트 매스로 사실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포인트 매스가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오브 메시지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정말 이렇게 볼륨을 잘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적분으로 해가지고 마치 여기서 우리가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나오듯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 배웠죠. 무게중심. 네, 물리책에 보면 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포인트 매스로 돼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직선 위에 어떤 우리가 원점을 하나 잡고 그다음에 x1 위에 m1이 있고 x2 위에 m2가 있고 x3 위에 m3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미케니컬한. 그러면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식이 있었죠. 서메이션으로 나타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컨티뉴어스일 때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density 펑션이 뭐 rho of x 이렇게 써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었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분모에는 전체 질량 요거 적분한 게 들어있고 분자에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나요? 인티그랄 그다음에 x rho x dx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학부 때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expectation 배우잖아요. 랜덤 베리어블. expectation이 뭐예요, 사실은? center of gravity예요. center of gravity. 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냥 밀도 있잖아요. 물질의 밀도 rho of x라고 했잖아요. rho of x를 전체 질량 m 캐피탈 M으로 나누면 그게 density 아니에요? 그러니까 density로 바꾸고 그러니까 density인데 normalized density 질량이 1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mean이라고 하는 statistical mean이라고 하는 것은 PDF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center of gravity 찾는 거예요. physical meaning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포인트 매스에 대한 개념은 이제 조금은 알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 매스는 마치 점질량이 있는 것처럼 물리 체계에서 probability도 어떤 딱 한 점에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라고 하고 페어 다이라고 하면 어때요? 1, 2, 3, 4, 5, 6에 디렉 델타가 딱 6분의 1의 높이로 있는 거예요. 1에서 플러스 엡실론만큼만 벗어나도 어때요? 확률 제로고 노 매스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1이죠.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가 뭐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알면 되겠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서 어떤 유명한 뭐 famous 또는 important 랜덤 베리어블즈를 쭉 했는데 처음에 discrete 타입에서 어떤 것들을 했었죠? 다 하진 않겠어요. 다만 제가 이름을 쓰면서 얘기할게요. 베르눌리, 번눌리, S 없죠 참 이거는. 얘는 어때요? 얘는 우리 샘플 스페이스가 오메가라고 굳이 쓸게요. 0,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노미알은 어떻게 됐어요? 파라메타 두 개였죠. 그래서 0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했듯이 n까지. 그 다음에 discrete uniform이라는 게 있어요. discrete에서도 uniform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예를 들면 뭐 0에서부터 뭐 n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뭐 1에서부터 n까지. 매틀랩에 보면 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discrete uniform.
그 다음에 또 디스크리트면서 이제 화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얘들은 특징이 뭐죠? 두 개 다. 오메가가 R, N, Z 플러스. 제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라고요? 인티저인데 넌 네거티브한 녀석들만, 그러니까 0부터 뭐 모든 자연수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좀 독특한 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자연수 R부터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그룹핑하면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일 때 또 했었죠. 그래서 컨티뉴어스일 때는 노말 또는 가우시안 했었고, 그 다음에 코시 했었고,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였죠? 얘는 전형적인 라이트 테일 디스트리뷰션이고, 여기는 전형적인 헤비 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인데, 라플라시안도 엄밀히 말하면 라이트 테일이죠.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잖아요, 테일이.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오메가가 R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넌 네거티브인 녀석들이 쭉 나왔어요. 감마부터 할까요? 감마. 네. 감마 어떻게 돼 있었어요? 디스트리뷰션 PDF가 폴리노미알에, 그다음에 여기 또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적분을 다 하면 덴시티가 1이 되도록 감마 펑션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스페셜 케이스로 카이 스퀘어 있었고, 당연히 또 카이 스퀘어의 스페셜 케이스로 익스포넨셜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관된 게 뭐 레일리, 라이시안도 있어요. 라이시안은 어떤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떤 때는 이렇게 쓰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라이시안은 책에는 없어요. 근데 통신하면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나카가미 M, 또 뭐 있었나요? 예. 그 다음에 맥스웰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교과서에.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다 뭐죠? 얘들은 샘플 스페이스가 R 플러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안 했던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게 유니폼인데, 뭐 대표적인 게 0에서 1 사이인 거니까 요걸로 합시다. 0에서 1이 아니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 유니폼 하면, 이런 거는 이건 다 할 줄 알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유니폼과 이게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베타도 파이나이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얘도 스케일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스케일 하면은 베타도 뭐 A에서 B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유니폼은 정말 어떤 리얼 넘버 상에서 어떤 인터벌 내에서 균일하게 덴서티가 형성될 때는 유니폼으로 모델링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적당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딱 파이나이트에 끊겨요. 그때 피팅을 하고 싶으면 파라미터 두 개거든요, 베타가. 그래서 잘 조정해서 맞추면 돼요. 반드시 0, 1이 아니어야 돼요. 이거 시프트 하면 되거든요. 더하면 되잖아요. 상수도 하면 시프트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늘리는 거는 곱하기 얼마 하면 늘릴 수 있으니까 피팅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감마 얘기하면서도 어때요? 감마도 어떻게 보면 넌 네거티브, 이게 0이라고 하면 넌 네거티브의 PDF가 있어요.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뭐 적당히 나왔어요. 여러분 피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파라메타를 조정해서 피팅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카가미 M도 이 레일리랑 라이시아는 수학적으로 아주 멋진 녀석들이거든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통신시간 이미 배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통계랑 딱 맞춰봤더니 무선 통신에서 옛날에 안테나 하나 쓸 때 페이딩 상태에서 잘 안 맞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매그니튜드죠. 매그니튜드. 잘 안 맞아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쨌든 만들어낸 게 이게 나카가미 M이에요. 잘 맞는다. 근데 수학적으로 막 유도해 보려고 하면 유도 안 돼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얘가. 네, 이 모양이. 근데 어쨌든 피팅이 잘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니폼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굳이 쓴다면 0에서 1이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제가.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유니폼은. 그 다음에 베타는 물론 뭐 책을 보고 베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생겼나? 어디 갔죠? 찾았어요. 베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1, B, 알파, 베타,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1 마이너스 X의 베타 마이너스 1승. 그래서 U, X 마이너스 U, X 마이너스 1. 책에 보면 그 91페이지 4-48, 4-죠, 대시. 4의 48식을 보면 X가 0에서 B까지로 되는데 이게 타이포예요. 0에서 1이에요. 0에서 1이에요. 그래서 덴서티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 B는 베타 펑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베타 펑션이고 정의되기를 0에서 1까지 X의 알파 빼기 1에 1 마이너스 X의 베타 빼기 1 dx. 그래서 감마 펑션이랑 뭔가 좀 비슷하죠. 그렇죠? 감마 펑션은 어떻게 됐었죠? 기억납니까? 여긴 똑같죠. 그렇죠? X의 여기 대신에 익스포넨셜을 해서 DK가 있었고 적분 구간이 0에서 무한대였어요. 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 정도 하고 숙제를 보면 여러분이 숙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익스포넨셜 PDF를 갖는 디스트리뷰션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스를 타러 갔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 안 하겠지만 예전에는 앱 같은 게 없으니까 몇 시에 올지 몰라요. 다만 이제 회사가 대충 배차를 15분 간격으로 한다 뭐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나가면 몇 분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갔을 때 버스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착했을 때 정류장에.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 경우에. 그랬더니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는 없겠죠. 그렇죠? 모르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피팅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정류장에 이미 시간에 나갔을 때 알겠어요? 나갔을 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익스포넨셜. 사실 조금 문제가 있죠. 익스포넨셜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를 들어 3년 이상 걸릴 확률도 넌제로로 존재하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반드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내일이면 버스가 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은 아닌데 여러분이 그런 거 할 때는 어때요? 그냥 무시하자 하고 해보는 거죠. 그랬다가 상식에 맞지 않은 부분을 계속 이제 보완해 나가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익스포넨셜로 했어요. 그러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내가 정전에 나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와요. 10분을 기다렸는데 평균은 10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10분 기다린다. 막 짜증나고 있어요. 그때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야, 너 뭐 얼마나 기다렸냐? 그랬더니 10분 기다렸다고 했대. 그럼 금방 오겠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익스포넨셜은 놀랍게도 뭐예요? 그 친구가 버스를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이라는 거예요. 또 익스포넨셜이랑 똑같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상식이 어긋나는 것 같죠? 네. 그거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independent increment property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게 파송 포인트 프로세스 관련해서 파송 프로세스 관련해서 또 나와요. 랜덤 프로세스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하면서 이거 보면 되겠어요. 상당히 재밌어요, 문제들이. 자, 빨리 합시다. 큰일 났네. 언제 다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강 변경 기간도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드랍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면 돼. 컴공과의 박성훈 교수님이 옛날에 무슨 명언을 남겨서 아직도 학교 옛날에 포스빈가 아직도 명언록에 있어요.
수강 변경 기간이 딱 끝나니까 Welcome back to hell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이걸 보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이지 않고 이것과 약간 유사한 이걸 보이겠어요. 이게 쉽기 때문에. 알겠어요? 같은 말이라는 것도 어널리시스에서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볼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x가 증가하면서 반드시 감소하진 않아요. 증가하면서 무한대로 갈 때 1이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이걸 보여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일 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볼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맞아요. 이렇게 할 거니까. 네, 이걸 보일 거예요. 세 개를. 보이는 과정이 좀 지저분하고 처음에는 뭐 굳이 이렇게 하나 싶지만 이걸 해보면 왜 제가 포인트 매스가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없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하면, 근데 첫 번째 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혹시 행여 이제 열정에 넘쳐서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영어 강의를 찾아봤던 학생들은 이미 봤겠지만 이제 이거부터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냥 probability space라고 합시다. given probability space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sequence of events를 하나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정의해요. 뭘 정의하냐면은 유니언을 정의해요. 어떤 유니언을 정의할까요? 카운터블 유니언을 정의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뭘까요? 이미 정의했나요, 우리가? 정의를 안 했죠. 정의를 안 했는데 썼죠. 그러면 노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 노테이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돼요. 오메가라고 했죠. such that. 그러니까 이 셋은, 이 노테이션이 나타내는 것은 셋이에요. 이 셋은 당연히 이 샘플 스페이스의 멤버로 우리는 볼 거예요. 안에도 당연히 그래요. 이거 시그마 필드 어쩌고 다 그래요. 어떻게 되면 set of omega in 샘플 스페이스 such that 이라고 읽어야죠. 저 콜론을.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바를 썼는데 확률에서는 이게 컨디셔닝 바랑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콜론을 써요. such that 뭐예요? 그 조건 제시법이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말하는 조건 제시법은 어떤 거예요? 만약 어떤 오메가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지잖아요. 여기 들어갈 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There exists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그냥 오메가가 an for some n.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at least one이죠. at least one.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또는 여러분이 쓰시면 there exists and there exists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완전히 수학처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 n이 존재해서 요 n이랑 달라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노테이션이고 헷갈리면 k라고 써도 돼요. 어떤 인덱스 k가 존재해서 만약 오메가가 여기 속하면 그렇죠? 그 오메가가 A, K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게 이렇게 정의하냐면 이걸 파이나이트하게 해보세요. 파이나이트하게. 그러면 딱 이거를 어때요? 요 파이나이트한 걸로 한 거랑 똑같아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n이 1에서 10까지 an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를 조건 제시보로 쓰는 방법은 오메가들의 집합인데 어떤 오메가가 AN에 속한다. 어떤 AN? N은 1에서 10까지 이렇게 돼요. 그냥 그거를 확장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프로퍼티가 있죠, 여기서? 여기에 모든 AK가 서브셋으로 되겠죠. For all N, for all K. 그렇죠? K로 씁시다. 헷갈릴 테니까. 이게 definition이고, 그렇죠? 이렇게 define 하면, 그렇죠? 어떤 AK도 여기 속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니언 했으니까. 그냥 finite 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당연하죠. 그렇죠? A1, A2, A3를 유니언 하면 A1도 여기 속하고 A2도 속하고 A3도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퍼티를 가져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끝내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AN이 increasing sequence. 잠깐만. definition을 또 쓰면 그러니까 sequence AN이 여기 지금 생각했던 이 sequence AN이 increasing이라는 말이 이제 define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있으면 A1부터 시작하면 A1, A2에 속하는 거죠. 맞습니까? A2는 A3에 속하고. 맞아요? 네. 얼마나 그 말 아니에요? 쫙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때도 이렇게 increasing sequence일 때도 countable union을 정의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뭐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되겠죠. 다를 게 없잖아요. 위에 increasing이 아닐 때도 이렇게 됐으니까 increasing일 때도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예요? 사실 흥미로운 건 이걸 finite하게 다 끊으면 AK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K번째에서 끊어봐요. 유니언을.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가 되잖아요. 그런 프로퍼티는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렘마라면은 이거예요. 네, 렘마는 if then이죠. then 뭐냐면 countable union이 뭐라고 할까요? K라고 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잠깐만요.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질문해보세요. 그 이벤트 스페이스에 샘플 스페이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A1, 그러니까 샘플 중에 하나가 A1이라 치고 다른 샘플이 A2라 치고 아니 이거는 지금 얘들은 AN의 멤버예요. A의 멤버예요. 이벤트들이라고 얘들 이벤트. 거기에 샘플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는 아니죠. 몇 개의 샘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다는 아니잖아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사위를 던지는 거라고 해봐요. 주사위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1에서 6까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가 1, 두 번째 거가 2, 3, 4, 그 다음에 쭉 해서 6개 한 다음에 그 다음 A 서브 7은 여러분 1, 2가 들어있는 것 해서 다 이그조스트 하고 나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리유스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요. 만드는 거는. 같은 게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이게 파이나이트 하면 중복해서 안 나오고 100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AN들이 전부 아까 주사위일 때 이벤트 1이 나올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이까지는. increasing 이것도 문제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A1은 1, A2부터 D는 다 똑같고 1, 2로 되어 있는지 그럼 그거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increasing 한다고 제가 썼지만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알겠는데 모노톤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non-decreasing이라고 합시다. 예,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예, 좋은 지적이. 예. 그럼 여기서도 non-decreasing이라고 할게요. 예. 이유를 알겠어요. 왜 헷갈렸는지. 예. non-decreasing이라고 합시다. non-decreasing.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간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한대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센스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큰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근데 충분히 큰 건 무한대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을 잡아요, 여기서. 맞아요? 100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non-decreasing이니까 N1에서 100만까지 AN은 A 100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A 100만이고 충분히 클 때니까 말 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한을 다루는 거를 그냥 이상한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충분히 큰, 충분히 작은, 충분히 가까운 이런 엔지니어링 텀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럴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른 수업을 듣더라도 굉장히 내용 자체가 수학이라도 이야기가 훨씬 편해요. 안 그러고 계속 리미트로 두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말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네. probability measure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프로퍼티들은 다 상식적인데 하나가 아니었죠. countable additivity. 그래서 countable additivity를 써서 이걸 증명해요. countable additivity가 그 자체가 뭘 얘기해 줬어요? union, countable union이 요 argument로 있는 거를 바깥쪽에 어떻게 했어요? 리미트로 만들어 줬잖아요. 아규먼트 밖으로 빼냈잖아요. 리미트 프로세스를. 이게 어떻게 보면 리미트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countable union n은 1에서 k까지 ak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기서 얘를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non-decreasing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뭐예요? 아규먼트 안에 있는 극한을 아규먼트 밖으로 꺼내도 똑같은 것, 또는 아규먼트 밖에 있던 극한을 아규먼트 안으로 넣어도 똑같은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그런 펑션이 있을 때 이 펑션은 continuous 하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continuous 정의가 뭐예요? 어떤 포인트에서 함수가 continuous 하면 그 함수에서의 함수값과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했지만 극한값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중간 과정을 하나 넣어요. 어떻게? 그 리미트를 아규먼트 안으로 끌고 가는 걸 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x0로 갈 때 x는 뭐예요? x0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걸 continuity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probability measure가 continuous 하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그러니까 countable additivity는
probability measure라는 것들이 continuous function이구나. 그래서 리미트 프로세스, 아규먼트 밖에 있던 리미트 프로세스를 안으로 가져갈 수 있구나. 또는 안에 있던 걸 밖으로 가져갈 수 있구나. 이거예요. 근데 다만 그 리미트가 뭐예요? 우리가 sequence of real numbers랑은 달리 어때요? 밖에 있을 때는 그냥 limit of numbers인데 안으로 가면 어때요? 이런 유니언에서의 앞에 리미트처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증명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써요. 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정의를 이렇게 해요. 정의를 A1을 B1이라고 놔요. 그 다음에 A2에서 A1을 뺀, 그러니까 요 사이죠. 요 사이. 도넛 같이 생긴 얘를 B2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얘를 B3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다시 그리진 않을게요. set difference는 제가 설명했었죠, 앞에. A, N.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유니언, countable union of A, N이 뭔지를 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countable union of BN과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좋은 게 뭐예요? disjoint union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이거는 얘는 disjoint union이 아닌데 얘는 disjoint union이 이제 됐다고요. 치환을 해서. 그래서 이게 disjoint union이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똑같은 set으로 바꾸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 없죠. set 펑션이니까 예를 들면 1이 1과 같죠. 함수 f of 1은 f of 1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똑같은 걸 쓰면 이거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이렇게 딱 바꾸고 나는 순간 뭐예요? 우리가 probability measure P의 countable additivity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됐죠? 무한 썸으로 바뀌죠. 맞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은 1에서 K까지 P, B, N.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엘레멘터리 애널리시스를 안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한합 나오면 당연히 이거의 정의는 이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부터 무한대의 썸이라는 이 노테이션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된다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맞아요? 그 partial sum을 계산한다면 그것의 극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언제 sufficient하게 성립하냐면 더해지는 놈들이 다 non-negative일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non-negative면 그렇게 정의해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음수가 물론 finite하게 나오면 또 상관없어요. 양수 음수가 둘 다 infinite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짝수 텀은 양수고 홀수 텀은 음수고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수렴 안 한다고요. 어떤 거는. 순서를 바꾸면 수렴해요. 또 놀랍게도. 그 해석하게 보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운 좋게도 뭐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는 non-negative 넘버이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더해도 이 인피니트계를 더할 때 값이 똑같다라는 게 해석하기에 있어요. 발산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 수렴하면. 자, 이게 수렴해요? 볼까요? 자, 일단 이게 non-negative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심지어 발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얘를 다시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countable additivity는 finite additivity를 imply 하거든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걸로 해버리면 더 이상 유니언 안 한 것과 똑같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유니언으로 바뀌죠.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걸 보인 거예요. 맞습니까? 뭐 하다 보니까 나와버렸죠. 예.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probability measure의 continuity, 즉 countable additivity로부터 argument 안에 있던 어떤 극한에 관한, 여기서는 union이죠. countable union, 그러니까 exclusive union, mutual disjoint union을 어때요? 밖에 있는 리미트로 뽑아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우리가 본래 보이려고 했던 거 뭐였죠? 이거였나요? 이거를 이제 사실 이미 보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의 간단한 consequence가, 그렇죠, 어떤 렘마든 프로포지션이든 티어렘이든 이런 것들의 간단한 consequence를 코롤러리라고 부르죠. 장난삼아 그러려니 이렇게 해서, 심지어 코롤러리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다 한 다음에 proof C 뭐 렘마 몇 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려니, 그렇죠? 당연히 그러려니인데 이 그러려니로 보일 수 있어요. 코롤러리일 뿐이에요. 자,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나봐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리미트 x가 non decreasing 하면서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CDF의 값을 1이라는 걸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해석하게도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런 극한은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fx의 xn이고, 그래서 단 xn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수직선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값을 찾아서 극한 무한대로 보내요.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요. 시퀀스를. 알겠어요? 모든 값에서 안 하고 그냥 increasing sequence, non-decreasing sequence를 해서 그 sequence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다는 거는 해석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증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대충 지나갔는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보였다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트랜잭션전 시그널 프로세싱 냈는데 이 프로퍼티를 안 보였는데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사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K로 쓸게요. 제가 웬만하면 K로 쓸게요. 그래야 뭐가 비슷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CDF는 뭐였어요? CDF는 Induced Probability Measure P sub X를 써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캐피탈 P sub X of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뭐라고? 위에서 AK라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X가 아까 제가 non-decreasing이고 converge to infinity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set AK는 이 sequence of event는 어때요? non-decreasing이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쭉. 아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어요? 얘를 안으로 집어넣고 얘를 유니온으로 바꿔치기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치기 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by of lemma n으로 썼나요?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뭔지 봅시다. 이 셋에. 자, 어떤 임의의 리얼 넘버 x를 딱 생각해요. 그러면 이 카운터블 유니언의 멤버가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그 파이나이트한 x보다 큰 xn이 언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냐면 얘는 이 집합은 뭐가 되죠? R이 되죠. 그렇잖아요. 모든 리얼 넘버가 되잖아요. 여러분 임의의 리얼 넘버를 체크해서 들어가나 봐요. 하나의 인터벌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죠? 얘는 R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Px of R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는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자체는. 근데 이게 1이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포인트 매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DF 정의할 때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 없는 놈으로 하자고 한 게 얘를 1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no point mass at plus minus infinit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길게 돌아왔어요. 근데 어쨌든 뭐 괜찮은 엑서사이즈였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보이는 거예요. 제로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것도 뭔가 극한인데, 그렇죠? 네, 이거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거 뭔가 거꾸로인데, 그래서 이거 보이기 전에 네, 여기서랑 똑같이 해요. C라는 시퀀스를 잡아요. 그러니까 given probability space에 대해서 px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ck k로 합시다. ck를 잡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이걸 정의할 수 있죠. countable intersection. 얘는 어떻게 정의될 것 같아요? for all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finite일 때 어때요? 이게 세 개가 있다고 해봐요, 세 개가. 아니, 두 개, 간단하게. C1, C2의 인터섹션에 속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C1에도 속하고 C2에도 속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for all.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림수프, 리민프가 얘랑 조금 다른 베리에이션들이라는 걸 알겠죠? 거기서 어때요? 시퀀스 오브 이벤트가 나오고 오메가가 어때요? all but finitely many CK에 속하는 finitely 그냥 many CK에 속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종류들이에요. 얘랑 그러니까 countable intersection, countable union, 그다음에 림수프, 리민프는 비슷한 종류들이에요. 정의되는 방식은. 자,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또 간단한 리절트는 또 뭐죠? 얘는 n이라고 합시다. 로테이션이 0.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냥 파이나이트 할 때 생각해 봐요. C1 인터섹션 C2는 여기 아니에요? 얘는 C1에도 속하고 C2에도 속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 자체는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 앞에서 뭘 했었죠? 그 유니언 할 때 뭔가 디스조인트 되게 만들었죠. 그러려고 어떤 걸 했었어요. 또 디파인을 하죠. 이제 non-increasing으로 합시다. definition에서의 if는 if and only if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C1을 잡아요. 제일 커요. C2가 여기 있어요. C3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non-increasing이라는 얘기는. 맞아요? 네, 중간에 같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맞습니까? 여기 넣어봐요. 1이 2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2가 3을 포함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냥 decreasing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 예리하게 지적을 해서 할 수 없이 non-increasing이라는 맞는 표현을 썼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decreasing처럼 제가 그려놨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컨시퀀스가 있는데 이게 렘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n-decreasing이에요. 다시 씁시다. 렘마 해가지고
Cn sequence is non-increasing, non-increasing. then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도 똑같아요. 인터섹션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건 또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C1의 컴플리먼트, 요 바깥에 있는 거죠. C1의 컴플리먼트는 C2의 컴플리먼트에 포함되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요. 사실 이건 코롤러리예요. 프루프는 어떻게 되냐면 set, 그러니까 define 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컴플리먼트로.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뭐죠? 두 가지를 썼죠, 우리가. 드 모아브르 정리랑 뭐예요? A의 확률이 PA면 A 컴플리트 확률이 1 마이너스 PA 컴플리먼트 이렇게 하는 거죠. 드 모아브르, 드 모르강. 아, 큰일이에요. 드 모아브르는 오늘 배울 거. 드 모르간스로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A라고 정의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AN은 뭐예요? increasing sequence죠. increasing? 예. non-decreasing. 아, 미치겠어요. 그렇죠? non-decreasing sequence가 돼요, 이제는. increasing이라고 할게요. 헷갈려요. 예. increasing이니까 얘는 밖으로 뽑아 나올 수 있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극한에서 어때요? 극한에서 요게 요 극한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이건 고등학교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죠. 끝.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모노톤이든 아니 non-increasing, non-decreasing sequence of events가 있으면 맞아요? 줄어들 때는 인터섹션으로 한 게 극한과 똑같고 늘어날 때는 유니언한 게 각각의 각 하나의 극한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코롤러리가 또 나오죠. lem마라고 할까요? 굳이? 네, lem마라고 합시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걸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대신에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고 했죠. K가 무한대로 가는데 fx, xk가 여기서 xk는 어때요? 이렇게 되죠. K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쫙 감소하는 거예요. 네. 이건 같거든요. 이거는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이 induced probability measure px를 쓰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때요? 얘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얘를 안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넣을 때는 뭐예요? 인터섹션으로 넣으라고 했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터벌들의 인터섹션. 자, 만약에 여기에 어떤 finite한 리얼 넘버가 들어간다고 클레임 해봐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어느 순간 뭐예요? 어떤 인터벌 바깥으로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아무런 finite한 리얼 넘버도 포함하지 않죠. 그럼 얘는 뭐만 남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만 남죠. 근데 여기에 매스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0인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운데 할만해요. 자, 이제 right continuity 해야 되죠. 이렇게 돼요.
이거죠. 보이고 싶은 게. 왼쪽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정의하기를 리미트 x가 x0로 큰 쪽에서 감소할 때 이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한 거랑 똑같죠. 지금 렘마에서 뭐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수직선상에서 어때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뜻하는 바가 어떤 x0가 있는데 그것보다 큰 값으로 해서 아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인터벌인데 이렇게 쭉 줄이는 거죠. 이것도 어때요?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다운 요거는 이제 딱 성립하죠. 그렇죠? 굳이 생각할 필요 없죠. 시퀀스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도 시퀀스를 생각해서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만 xk는 어때요?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x0로 큰 쪽에서 접근하는 시퀀스예요. 그러면 똑같은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non-increasing이니까 continuity로부터 어떻게 돼요? intersection으로 바뀌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해보면 자 한번 볼까요? 제가 x0가 여기 속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속합니까? 요게 x1일 때도 포함되고 2일 때도 포함되고 3일 때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x0는 포함되어 있어요. 자, x0보다 엡실론만큼 포지티브한 녀석은 여기 포함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튕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저 인터섹션은 뭐랑 같아요? 그냥 이거랑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죠. 끝났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메저 디어리를 제가 왜 조금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랑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림숲 리민프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것보다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림숲 리민프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제학 책 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수학이 제일 어려운 게 경제학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나라는 경제학과가 문과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갈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과에 있어야 되고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경제학을 되게 우습게 알고는 좋아 내가 뭐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이나 생리의학상은 못 받을 테니까 평화상도 안 돼갖고 경제학상이나 받아보자 이러면서 한때 경제학상을 받겠다고 뭐 수학 못하는 애들이 다 경제학과 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딱 논문을 하나 노벨상 받은 어려운 논문 하나 딱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봤던 게 뭐였어요? 림숲 리민프가 막 그냥 잔뜩 있어요. 물론 시퀀스였지만 그때 깨달았죠. 어렵구나. 근데 할 수 없어요. 네. 그쪽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진동하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네. 그런 걸 잘 다루려면은 알아야 돼요. 모노톤한 게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 모노톤한 거 다뤘잖아요. 맞아요? 매우 쉽죠. 모노톤한. 중간 과정을 좀 건너뛰었지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CDF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제 뭐 변경은 안 되더라도 드랍하는 건 아직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질문 있어요? 어디? 어느 거?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여기서 여기? 처음 증명은 그냥 프로버빌티 메저에 대해서 프로버빌티 메저 무슨 induced probability measure? 그러니까 그거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induced probability measure도 그 countable additivity를 만족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예. 다 빼먹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measure theory랑 이 probability theory는 랜덤 베리어블 안 하고도 거의 똑같이 가다가 뭐라고요? conditional independence죠. 그 개념 때문에 사실 나눠지는 거고, 그러니까 probability theory는 measure theory에서 probability measure가 오메가에서 알겠어요? 유니버설 셋이죠. 오메가에서 메저됐을 때 1인 특별한 경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넌 네거티브고. 네. 특별한 경우거든요. 근데 그걸 한 학기 내내 해요. 그리고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적어도 해석학 한 과목쯤은 또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 과목을 안 듣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논문 쓸 때.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돼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그냥 혼자서 게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늘어나요. 논문에. 그랬다가 이제 일단 지도 교수님한테 혼나죠. 그렇죠? 지도 교수님한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지도 교수님이 바빠가지고 컨퍼런스에 대충 냈는데 여러분 지도 교수님을 싫어하는 어떤 교수님이 리젝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럼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알아야 돼요. 조금. 자, 그래서 어디까지 끝났냐면 섹션 4.4가 끝났고 4.3이 끝났고 우리가 섹션 4.4를 해야 돼. 맞나요? 아닌데. 잠깐 뭘 하고 있는 거죠? 안 끝났군요. 그렇죠? 네, 순서를 좀 다르게 해서 그런가요? 아닌데. 잠시만요. 네, 4.4 맞아요. 4.4에 이제 conditional distribu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제가 여러분 1분밖에 안 남았네. 숙제를 줄여야 되겠는데 그러면. 큰일이네. 네, 1분밖에 안 남았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챕터 1, 2, 3 그렇죠? probability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conditional probability의 정의, 그다음에 total probability theorem, Bayes theorem, 그 다음에 사실 independence까지 추가해서 제가 그 말을 잘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끝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쉬워요. 저희 인터넷에 가면은 이렇게 음성 합성기 다 있잖아요. 요즘은 그 파워포인트 있죠.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네이블만 시키면 그냥 영어 텍스트 그냥 딱 설정한 다음에 버튼 딱 누르면 영어로 읽어줘요. 물론 그걸 세이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 보면 텍스트 투 보이스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영어로 해서 딱 하면은 뭐 어떤 포맷으로 세이브해 드릴까요? 그러면 mp3로 한 다음에 담아서 하면 여러분 알람을 만들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된.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할 건 뭐냐면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인발브 되어 있는 conditional probability, total probability theorem, Bayes theorem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안타깝게도. 네, 다음 주에 봅시다. 숙제는 그러면 이제 다시 어차피 이메일 안 보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보낼게요.